올고준 신념의 인권변호사 이재명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1989년 민주당 김태련 국회의원 안기부 조사 조작사건 담당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김태년이죠. 련 아니고 년입니다. 년. 우리가 욕할 때 쓰는 년. 김태련 아니고 김태년이고요. 언론사 나도 기자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해학 목사 국가보안법 사건 무료 변론 돼 있죠. 이해학 목사 있잖아요. 이해학 목사가 누구냐면 이인영 장인입니다. 이인영 장인이에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장인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1989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1989년 사건도 아닙니다. 1989년이 아니라 저거 무료 변론한 거 1995년이에요. 1995년에 무료 변론한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제가 확 짜증이 난 게 안기부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기부 조작 사건이라고? 안기부 조작 사건이요? 김태년이 안기부에 끌려갔고 이재명이 변호를 맡았어요. 95년에. 근데 조작 사건일까요, 그게?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 김태년의 이 이야기를 오늘 스페셜 이슈로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얘네들이 자꾸 안기부에서 조작했다 이럴 때마다 짜증이 나요. 지네는 무슨 완결무결한 민주화 투사고 안기부는 맨날 없는 얘기 지어내는 인간들처럼 만드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히메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안기부 밤샘 고문에 접견 투쟁했다. 밤샘 고문을 했답니다. 밤샘 고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고문이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것 같죠? 잠을 안 재웠다. 여기서 이 안기부 밤샘 고문에 이 내용 잘 봐야 돼요. 수사 방해 주장에 맞서 인권호호 활동에 맞섰다. 요주의 임을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2020년에 이렇게 막 인터뷰한 건데, 여기서 김태년 의원이 이렇게 있니 원내대표에 돼 있고 이러면서 둘의 인연 그러면서 1995년인가 안기부에 끌려갔다. 부인이 돌도 안 되는 큰애를 안고 내곡 동구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성남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 보통요 여러분 대학을 가서 학생 운동을 하면 학생 운동권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 분들 중에서 특이한 분들은 대학을 간 다음에 무슨 연어처럼 성남으로 컴백을 해요. 연어처럼 성남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요. 김태년 사무실, 그 성남의료원 앞에 가면 김태년 사무실, 그리고 성남시민연합, 그리고 이해학 목사의 이 교회 이런 거 다 여러분 성남 시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이들의 그 집단 거주, 이런 연어의 성남으로 회귀 습성과 그 다음에 거기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뭉친 이거 정말 재밌는 형태인데요. 근데 김태년은 안기부에 왜 끌려갔을까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김태년이 안기부에 끌려간 사건은 일단 부여 간첩 사건입니다. 부여 간첩 사건이에요. 부여 간첩 사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난파 간첩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번에 F-35하고도 그 그 청주 그 간첩단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난파 간첩 김동식과 중부 지역당 총책 이선실 사건이에요. 이선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선실 대한민국에 난파되어 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 최고위 간첩이었죠. 이선실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 좋은 할머니가 없다라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걸 다들 멘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김태년은 김동식과 접촉한 혐의로 대상이 됩니다. 그 이선실 사건 때 중부지역당 총책 이선실 사건 때 난파 간첩 김동식이 이렇게 지금 혐의가 잡혔고 그때 김태년은 김동식과 접촉 대상이 돼서 조사 대상이 된 거예요. 안기부 발표는 김태년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해서 집10번 위반 등으로 혐의로 집행유예,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은 그때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집10번 위반만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를 받아요. 근데 그 혐의 무전기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 자체는 안기부에서 제기했던 혐의는 입증을 안기부가 못했죠. 그래서 그거는 무죄가 되고 그냥 집10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는 거.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95년에 시사저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안기부의 부여간첩 미스터리. 그래서 이게 직파간첩 검거를 했고 이선실 존재 확인을 했는데 물증도 제시 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선실까지는 딱 됐는데 그 옆에 빠져나와 있는 이선실이 작업한 사람들까지는 못 잡아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김태년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다가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증명을 못했다고 이게 안기부 조작 사건이 되는 건 아니죠. 이선실이 잡혔는데. 이선실이란 실체가 증명이 됐는데, 이거를 통으로 몇 가지 혐의를 증명을 못했다고 안기부 조작 사건, 김태년이 무전기를 전달을 했는지 받았는지 기타 등등 그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을 못했다고, 이 김태년을 고걸 못했으니 이걸 전부 다 안기부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좀 많이 빵당한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아까 그 김태년이 접선했었다는 난파간첩 그 혐의를 받은 난파간첩 김동식은요, 여러분. 일단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에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공무원이 되셨네요. 그리고 그 김동식님이 검거되는 날 어깨 총알 박힌 줄도 몰랐다. 전쟁터 같은 26년 전 부여 6탄전 끝에 무장 간첩 제압, 콩 볶는 동안 듯한 총소리. 6탄전 끝에 무장 간첩 제압. 그날 그곳은 전쟁터였다. 영락없는 전쟁터였다. 총을 든 무장 간첩과 5, 6m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총을 맞고 쓰러진 동료 곁에서 목숨 건 6탄전을 벌인 끝에야 간첩을 생포했다. 장진희 경사 이렇게 사망하셨네요. 95년 10월 24일 날. 무장 간첩과 경찰관들 이렇게 총격전을 벌였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저번 달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검거했었던 이 사건에 김태년이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검거된, 이렇게 잡은 사람이 김동식이에요. 그 김동식을 잡고 나서 막 이 와정에 이 사람한테 하고 연락책으로 김태년이 그때 안기부가 입증을 못했지만 용의선상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김태년 의원이요. 일단은 순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순천고등학교 출신이고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수원캠 쪽의 총학생회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남시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 공동의장, 그리고 이해학 목사, 이인영 장인 이해학 목사 교회에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은, 그러니까 이영진, 자, 여기서 또 몇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저도 조심해요. 그러면 막 아직도 종북몰이냐 그러는데, 이게 종북몰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종북몰일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종북몰인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앙에서 또 하나 쓴 건데, 볼까요?
여기서 중앙일보 김태년과 이인영과 김태년은 친구 사이다. 동갑내기로 전대협 1기 출신이다. 18대 총선에서 같이 낙선했고 3번이는 같이 당선됐다. 배지를 달기 전에도 전대협 모임을 이제 자주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거의 35년직이다. 베렌장님 감사합니다. 이인영의 장인이 민주화운동가인 이해학 목사다. 이 목사는 성남주민교회에서 오래 시무했다. 시민운동을 했고 거기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여기 고 성남시 의료원 거기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사무실하고 기타 등등이. 이 목사는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김태년한테 권유했다. 이렇게 같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뭐 엇갈리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영진이라는 분도 또 등장을 하는데 이거 오늘 이 얘기를 어디까지 다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영진은 요 얘기를 해야지. 요 얘기. 이영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미 상공회의소, 미국 주한 미상이라고 하는데 미국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7개 대학생이 한때 검거했다. 85년 기사예요. 서울대, 연대, 서강대, 이대, 중앙대, 동국대, 건국대는 7대생 14명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3박 7호 미 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실을 검거했다. 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다 2시간 만인 연행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민작2 부위원장 구본웅 군이 주동이 돼 서울대 전기공학과 4학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한 명씩 이렇게 돼 있었다. 한국민중 압살하는 미국 자본 물러가라. 민족 생존 위협하는 경제 침략 중단하라. 이렇게 태극기 한 개와 이렇게 돼 있었다. 연행학생 구본웅, 김용희, 김한정, 이호선, 이진전, 김기식, 윤혜숙, 박철민, 조병대, 중앙대 이영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앙대 이영진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영진님은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학교 법대 동기입니다. 삼민투 출신이고요. 조금 전에 저렇게 돼 있었죠. 돼 있었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이죠. 자, 이재명 후보가 중앙대 다닐 때 이재명을 운동권으로 끌어들인 친구가 바로 이영진 이분이다. 이재명이 사시 합격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때 말이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누구였냐? 그게 이영진 님이었다. 사무장이 이영진이었대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법대 동기 이영진이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오냐? 책 제목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가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하더라? 모가대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웃긴 거예요, 여러분. 모가대가 목사들 돼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자처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쓰신 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땡큐야. 당신들은 너무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영진은 이재명의 특징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사령탑이 된 김태년, 성남의 지역구를 둔 그는 25년 전 종북주의자가 될 뻔했다. 직파 간첩 김동시 불러서 포섭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통신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12월 기자회견 당시 김동식은 유력 정치인과 재야 단체 간부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간첩 임임을 밝혔고 이들 중 상당수로부터 신고당하지 않았으며 김태년 등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을 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안 한다. 뭐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또, 자, 김태년 등에게는 이렇게 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김태년이 불상의 공작원에게 포섭돼 일자, 밀상, 이렇게 수령을 밝혔다. 여기서 이제 불상 나오는데,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라는 영화 타짜가의 한 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함께 안기부에 붙잡혀 조사받던 김태년의 법률 대리인이 됐다. 이영진은 붙잡힌 김태년에 대한 접견을 날마다 신청함을 맡았다. 거기서 뭐 사무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변론 활동을 계기로 안기부가 서울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게 된 이영진 이렇게 얘기했다. 변호사가 곁에서 날마다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마당에 안기부는 무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안기부를 견제하지 않았다면 김태년은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고문당하면서 김동식에 포섭된 국회의 간첩으로 가공됐을지 모른다. 결국 이재명이 물샐 틈 없는 변론은 간첩 김태년 시나리오를 완파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총격전까지 벌어졌던 간첩 사건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까지 그 간첩의 총을 맞아서 살해가 된 그런 사건을 말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안기부가 무리해서 김태년을 수사했고 김태년은 억울했고 절대 그럴 일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